아, 오늘은 앱인벤터를 활용을 해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르면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앱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추가 작업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나씩 먼저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음원 파일도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했고 여기 요 이미지도 다운로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교환도 미리 마련해 놨으니까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앱인벤터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인벤터에 들어가면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 명은 이제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 수평 배치를 하나 가져갈 거고요.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 다음에 높이는 자동으로 두시고 정렬만 이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수직 정렬을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칸을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요 스크린 1을 누르신 후에 수직 정렬을 아래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칸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일을 올릴 건데 파일은 아까 다운로드 좀 전에 받았던 요 파일들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4개 다 올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4개를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올린 상태에서 이 스크린의 배경을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스크린 배경 이미지는 back1.png 이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지정이 안 됐네요. 본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게임 시작 버튼을 넣어줄 건데요. 수평 배치가 이제 여기 안에 버튼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버튼의 배경색은 노란색 그 다음에 게임 시작 이렇게 해볼까요? 게임 시작 그리고 이 글씨의 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30 정도 굵게 이 정도 맞춰주고 요건 이제 배경색은 좀 없음으로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려면 일단 여기 스크린을 하나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스크린 2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완성된 앱의 화면에서 보시면 위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두더지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여기 윗부분에 여기 점수가 나오는 이 텍스트 레이블 박스가 있는 이 구역 그 다음 두 번째 구역은 게임이 진행되는 구역입니다.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디자인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 배치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수평 배치의 너비는 최대 부모 요소로 맞춰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현재 점수를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을 넣을 겁니다. 레이블을 2개 연속 넣어주세요. 2개 연속. 하나는 여기다가 현재 점수를 표시할 수 있게 주시고 글꼴은 뭐 굵게 체크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30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은 뒤에 레이블은 점수를 표시할 겁니다. 몇 점인지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도 30으로 맞춰놓고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니까 이 수평 배치 1을 클릭하신 후에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점수는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색깔을 파란색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점수가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린 2의 배경도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스크린 2의 배경은 아까 back2.png 그러면은 요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누르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화면을 만들려면은 그리기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이 캔버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캔버스 설명을 보면 이 백그라운드에서 X축, Y축의 위치를 지정하면서 그 그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캔버스의 크기를 최대 크기로 늘려주세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부모 요소에 맞추기. 배경색은 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색 없음. 됐죠?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여기서는 터치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두더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두더지들은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두 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지정해 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 스프라이트 클릭하고 사진은 오브젝트 1 두더지로 바뀌었죠. 두 번째 이미지 스프라이트 클릭하고 또 똑같이 두더지 1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더지들이 여기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용자가 이걸 두더지를 클릭을 하면은 물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두더지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나오는 게 좋겠죠. 음악은 이제 미디어 탭에 있는 플레이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소스를 우리 아까 넣었던 BGM으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시계입니다. 시계라는 탭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센서라는 탭에 가시면 센서, 시계 있습니다. 시계를 너무 늘려서 이게 안 보입니다. 줄여주세요. 시계를 두 개 넣을 겁니다. 두 개. 이 시계에 대한 개념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 두더지들이 각각 두 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두 개가 랜덤으로 움직여야겠죠. 여기 왔다 갔다 각각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시계입니다. 시계.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타이머의 간격은 시계 클릭하신 후에 타이머 간격은 500으로 맞춰주세요. 500. 시계 2도 클릭하고 500. 그러면 디자인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 먼저 스크린 1 블록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 블록에서는 우리 지금 화면이 이거였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2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는 이 블록을 사용을 해서 스크린 2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스크린 2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게임의 그 리소스,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 그럼 스크린 1이 있는 상태 스크린 2로 열면 스크린 1과 스크린 2가 동시에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간단한 게임이라 상관없는데 보통 이걸 동시에 열어놓고 게임이 돌아가면 그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텍스트를 반환하면서 스크린 닫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행 후 결과값 반환 요 블록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 2를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냥 결과값 반환은 그냥 빈칸으로 두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린 1이 닫히면서 스크린 2가 열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스크린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스크린 2에서는 이제 두더지들이 먼저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먼저 스크린 2가 딱 열리자마자 음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스크린 2를 클릭했을 때 스크린 2가 초기화 됐을 때 이 블록을 사용해서 초기화 된다는 소리는 이제 스크린 2가 시작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음악이 나와야 되니까 플레이어를 클릭한 후 플레이어 시작하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게임의 이 높이 값 있죠, 높이 값. 이 수평 배치의 높이가 전체 스크린의 8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의 액정 크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지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평 배치를 클릭한 후에 지정하기, 수평 배치의 높이 값 있죠, 이 블록을 여기 넣어주시고 착 하면 들어가요. 전체 스크린의 높이니까 수학 블록을 이용해서 몇 분의 몇, 그리고 스크린 2를 클릭하면 스크린 2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 전체 높이의 숫자 8분의 1. 자, 이렇게 하면은 점수 칸 차지하는 칸란이 그 위로 못 넘어오겠죠? 8분의 1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계를 우리가 넣었잖아요. 이 시계에 따라서 두더지 1과 두더지 2들이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이는 걸 설정을 할게요. 자, 시계 1을 클릭하시면 시계 1 타이머가 작동할 때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한다는 소리는 아까 500이라고 했죠. 500. 500은 뭐냐면 500초 뒤에 시계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 500은 단위가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이다, 값이 1000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1초입니다. 1초. 밀리세컨드니까 0 3개 떼면 되겠죠. 1초. 그럼 500이다. 그럼 0.5초 뒤에 두더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0.5초 뒤에 지금 두더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타이머가 작동할 때 두더지가 움직이게 하려면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을 클릭하고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어디로 이동, 좌표로 이동하기 이 블록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전체 캔버스의 너비 안에서 랜덤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임의의 정수로 X축, Y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X축, Y축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위치, 얘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이 X축과 Y축의 좌표가 바뀌죠. 그죠? 여기 끝은 여기가 지금 X가 2, Y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X가 5고 Y가 갑니다. 여기 끝은 뭐냐면 X가 249고 Y가 241이에요. 이 전체 여기가 0,0이고요. 이 전체 끝으로 갔을 때 X축 좌표가 한 250 정도 되나요? 250 정도 되고 Y축의 끝 좌표가 250,2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 Y축이 250,250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범위를 우리가 지금부터 설정할 건데 X는 어디부터 움직일 거냐면 임의의 정수 시작 1부터 그냥 뭐 250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입력하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캔버스의 전체 너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끝을 수학 블록 하나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넣고 캔버스의 너비, 캔버스 1의 너비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캔버스의 너비 이렇게 하면은 좌표 1부터 캔버스 너비 X에 250까지 맥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캔버스 이번엔 너비가 아니라 캔버스 높이겠네요. 그죠? Y축은 높이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시계 1의 타이머가 작동한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 얘가 X축 0,0부터 250까지 이 캔버스 전체 너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임의의 값으로. 이미지 1은 했죠. 그럼 이미지 2도 해야겠죠. 그럼 시계 2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이미지 2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더지를 클릭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처음에 점수가 처음에 0점이에요. 0점. 근데 클릭을 하면은 플러스 5점씩 오르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종의 함수입니다. 함수. 그죠? 기존 점수가 x고 여기다 5점을 더한 것을 새로운 점수로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자,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x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라고 하고 y를 새로운 점수 바뀌게 된 점수로 말하는 거죠.
자, 요걸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함수. 자, 요거는 위로 치우고. 자, 함수 하나 클릭한 다음에 함수 만들기. 요거. 그리고 변수도 필요합니다. 변수라고 하면 이 x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변수 클릭한 다음에 전역 변수 만들기 이렇게 가져오시고 여기다가 투기 값을 0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두더지 점수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더지 점수 투기 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두더지 점수는 0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투기 값을 만든 겁니다. 투기 값 이렇게, 그죠? 이게 투기 값입니다. 자, 만들어 놓고 나서 함수를 표현할 건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y는 x 플러스 5죠. 그러면 지정하기 두더지의 점수 값은 y 플러스 5죠. y 플러스 5. 그럼 숫자 블록이 필요하겠죠? x 플러스 5. x는 이 두더지의 기존에 있던 점수. 기존에 있던 두더지 점수 플러스 5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y가 되고 기존의 점수 x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그냥 변수에 있는 점수값만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보려면은 이 레이블 2가 우리가 점수 기록하는 란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표시하도록까지 해줘야 돼요. 표시하도록.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지정하기 레이블 2의 텍스트 값. 네, 이렇게 요 블록 밑에 같이 넣으시고 텍스트 값을 바뀐 점수를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도록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함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되게 하면 됩니다. 이거 클릭할 때마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터치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불러오면 됩니다. 이걸 함수를 두더지 점수 계산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함수 호출하기 두더지 점수에 나가죠.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을 터치를 딱 하면 두더지를 터치를 하면 이 함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를 불러오는 순간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점수에다가 플러스 5점 한 값을 새로운 점수로 만들고 그 새로운 점수를 이 레이블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점수가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이미지 스프라이트 2도 클릭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임에 필요한 그 내용을 다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누르시면 되고, 네, 이제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안 넘어갈 거예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건 시뮬레이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으로 할 때는 스크린 2로 눌러주셔야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